예, 이준석 의원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확정이 된 사람이죠. 자, 이준석 의원,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모두 비판하는 모두 까기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도 자신 있게 인용을 8대 0으로 때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재판관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세게 각하나 기각을 주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이준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전망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될 것이고, 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이 안 되고 돌아올 것이다. 자, 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 저건 말이 되지가 않고요. 저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대로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 그 문영배 재판관이 이른바 소송 지휘권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왜 그렇게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했습니까? 그거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해가지고 먼저 선고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미니멈 3명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원래 그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재명 대표가 기대했던 거는요, 3월 14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4일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21일도 넘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8일도 어려울 것 같다고 조금 전에 강성필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헌법재판관들이 3명이 지금 완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의견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말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그 인식을 못하는 그러한 그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준석 의원이 나이는 굉장히 젊은 편이지만 생각은 굉장히 노회하다. 그 구시대 정치인과 생각이 뭐가 다른 것인가, 그런 또 한 번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치권에 투신한 지가 10년이 넘어섰고 이제 만으로 40이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한 이준석 의원, 양쪽이 모두 잘 안 되는 방향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 여야하가 18년 만에 합의를 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권의 잠룡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동훈 전 대표, 청년 세대 독박이다. 이거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유승민 전 의원, 여야 땜질 담합이다. 이준석 의원, 미래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거다. 이거 안 된다. 지금 어르신들만 좋은 거지, 지금 개혁하면 이거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될 돈인데 이거 왜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원래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과 책임이 없는 자리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겁니다. 저도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테이블에 앉아서 국가의 운명에 걸린 하루에 이자가 수십억이 나가는 것을 빨리 결정해야 되는 이 책임 있는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저런 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일단 18년 만에 일단 합의할 건 빨리빨리 합의해 놓고, 또 부족한 것은 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또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합의하면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고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마 젊은 세대의 표를 좀 얻고 싶은 것 같아요. 표심을 좀 얻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는 이재명 대표가 36, 김문수 9, 한동훈 4, 오세훈 4, 홍준표 3, 이준석 1, 이런 등등의 숫자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큰 변동이 있는 것 아닌데 어쨌든 대통령 탄핵 선거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 숫자들에 좀 의미 있는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숫자들, 좀 김문수 장관도 오르락 내리락,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마 근데 그 지지층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고요. 저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여권의 잠룡들 합친 것보다 앞선 거 맞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보다 유일하게 앞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의견 유보. 의견 유보 씨. 예. 부동층. 이거 의미가 저는 크다 봐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한계로 36 거의 왔고 박스권에 저 의견 유보층들이 저는 상당히 우리 여권의 잠룡들 사이에 누구로 갈지. 요즘 이제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예.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이 좀 고전하고 있지만 예. 또 이게 어느 정도 클리어되면 아마 이게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게 의견 유보층 중에 저는 상당히 여권 잠룡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여당 대통령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팍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김문수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대선이 있지도 않을 건데 대선 있어봤자 내년에 개헌하면 내년인데 지금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저 지지율이 굉장히 출렁일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희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올 거다. 아니 만약에 이 지지층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좀 관망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의견 유보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유력 주자 중에 굉장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고 할 만한 평가받는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인물은 상당히 여권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이 추세가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